오늘은 3월 2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사주를 이렇게 좀 풀어달라고 연락 왔던 경우인데요. 여자분이 53세 중년 여성이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죠. 이런 거, 웬만한 건 다 이제 겪어봤는데, 남편을 만나서 실제로, 지금 45세 때 이제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사주의 특성을 보면은 본인이, 너무 너무 잘난 거야. 잘나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이렇게 어울려서 누구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좀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뭐랄까, 좀 잘난 여자들 그런 유형이거든. 내게서 이제 웃으면서 그러니까, 혹시 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괜찮았죠? 했더니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너무 잘났어요. 잘났으니까 흔히 얘기하고 꼴값을 좀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지금 이제 이거 동영상 찍어놓은 건 이제 보신다고 그랬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내 지금 현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좀 내가 스트레스 덜 받고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공주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야. 태어나기를.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잖아. 이게 정말 미인이거든. 미인인데 미인이 다 언니 2명도 미인이고, 여동생도 미인이야. 이제 자매가, 4자매가 있는데 전부 다 미인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집안들은 굉장히 지금 내가 볼 때 아주 미적인 거 면에서 미스 코리아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미인들이 이렇게 집안에 남자는 없고 여자만 4명. 이러다 보니까 다 잘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언니들은 정말 잘 살고 있대요. 그리고 여동생도 잘 살고 있고 본인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물론 이제 언니 2명하고 여동생 같은 경우는 사주가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너무 특색이 달라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걸 내가 천천히 있는 그대로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이 이걸 이제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사는 걸 우리가 이상세계를 우리가 꿈만 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그걸 빨리 이제 찾아야 돼. 그래야 그나마 내가 좀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러다 보면요, 스트레스밖에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제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사주가 신해년, 신축월, 신유일, 신묘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의 특징은 천간에 있는 이 글자가 전부 다 신으로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이 주인공이 이 신금인데 옆에 있는 다 이렇게 신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 자매들이 다 전부 다 똑같이 다 미인이야. 기본적으로. 미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유독히 지금 이 주인공이 그 남자복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 보는 거는. 남자복이 왜 없냐면은 첫째로 우리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그러는데 천간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 여기에 또 이 금이죠. 요걸 같잖아. 같은 금에. 요런 경우는 요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일단 이게 불이 와야 돼요. 이게 남자거든. 남자가 와야 되는데 나와 똑같은 여자가 이렇게 요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 주인공이 남자 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 또 성격도 굉장히 괄괄해. 그러니까 남자를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아마 싸움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요게 똑같이 요게.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3대 고집이라고 그래. 3대 고집이라는 거는, 고집이라는 건, 자, 요 일간의 기운이 금인데, 여기 금이고, 지지의 배우자 자리에도 같이 금이 있다는 거는, 요거는 내 고집으로만 뭉쳐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3대 고집에서 1위가 요 신유야, 신유. 그렇게 강하다는 거야. 두 번째가 임자, 임자. 임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세 번째가 을묘. 요렇게 된다 거예요. 요런 건, 자, 요 지지에 보면 우리가 지장간이라고 그러는데, 지장간에 숨어 있는 기운이 다 순수하게 다, 요런 경우는 금이고, 순수하게 이건 수, 요거는 목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가장 고집스러운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갑인이다. 자, 이렇게, 이런 경우는 하늘에도 목, 땅에도 목인데, 요 땅에 있는, 지지에 있는 이 목에는 무토, 무병, 갑해서 요렇게 잡기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야. 무토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병화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수한 이 목의 기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잡기가 섞여 있어서 순수한 간여지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 봤을 때 이것도 이제 간여지동으로 쳐주는데 여기에 있는 무토하고 병화가 점유하고 있는 걸 빼면은 실질적으로 이 간목이 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순수하게 신유, 임자, 을묘 이렇게 된 건데 고집투성이. 자, 일단 고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하고에게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겠죠. 이런 건 완전 고집불통이니까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여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싸울 수밖에 없어. 그 남자도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싸우다 보면요. 이게 가정생활에 힘들어.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도는 사람들은 많아. 집에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 이런 여자를 만나면 이런 남자들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 사주에서 남자복이 없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와. 그렇게 겹치다 보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한난 조습에서 한하고 이 조한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주인공이 굉장히 뭐랄까, 이 초지일관,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마음이 지금 53세 됐는데도 변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하기도 하고 융통성 있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것도 하나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사주에서는 남자가 안 보여. 이 사주에서. 남자가 없어. 화가 없잖아요. 화가 남자인데. 화가 없잖아, 여기 지금 이렇게. 이런 경우는 무관 사주라, 무관. 관이 없다, 관. 관이 없어, 관이. 무관. 그럼 남자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관이 없으면 두 가지예요. 남자가 없다고 본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남자라는 개념은 자기 배우자를 얘기하는 배우자. 배우자복이 없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남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야. 그게 남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인물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뭐랄까, 태클 걸 수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남자들은 많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남자는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관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나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인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버리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악셀에다만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작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누가 봐도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예쁘고 뭐 몸매도 잘 빠지고 누가 봐도 정말 미인이다는 거. 남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사귀고 싶겠죠? 근데 사귀어 보면은 혹시 살아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아니다라는 거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자, 이제 무관인 경우, 이제 이런 경우니까 남자는 많은데 정말 있을 만한 남자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무관이라는 거는 이제 관이라는 건 직장을 나타내는데 직장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관이 이렇게 없으면은 직장다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좀 겹쳤어요. 한 조에서 융통성이 없이 돌아가는가?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조급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무관인, 그 다음에 간여지동인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글자의 모양이 뾰족뾰족하게 생겨 있죠. 이 자체가. 이걸 우리가 현침살이라고 그래. 현침살.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안방에 있는 침대에 바늘이 이렇게 다 꽂혀 있다고 보시면 바늘이 세워 있다는 거. 그럼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자냐고, 남자가. 안방에 침대에서 같이 잠자는 걸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TV보다 그냥 소파에서 잠자는 걸, 아마 그런 걸 좋아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현침살에 있는 사람들은 예민하고 굉장히 예리해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집에 가서 좀 그 어떤 와이프가 나한테 대해주는 그 자체가 좀 애교도 부리고, 때로는 좀 응석도 부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나의 입장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조로 봐서는. 그러니까 남자가 견딜 수가 없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남자가 도저히 일반적인 어떤 이 생활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기준도 못 따라오는, 어찌 보면 남자가 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까다로워요. 까탈스럽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현침살이라는 게, 자,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게 4개인데, 여기에 또 갑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해 밑에 갑. 요것도 이렇게 뾰족하죠? 여기에 축, 개, 신, 기에서 여기에 또 신금이 들어있어. 자, 여기에서 경신에서 경신, 신유, 여기. 예. 여기서 이제 경금, 신금이니까 여기에 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묘에서, 묘가, 요 자체가 여기 현침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지금 다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뿔을 내 몸에 다 뾰족뾰족한 침을 다 달고 있다고 생각. 그럼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내 몸에 다 침으로만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남자하고 인연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만날 수가 없어. 남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외모라든가 이 몸매라든가 누가 봐도 정말, 부러울 정도로 선망의 대상, 남자들한테 저런 미인들의 데리고 내가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인으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면 여기서 남편하고 이혼하게 된 동기가 물론, 사업을 하다 이제 뭐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 내조라는 게 있어요. 내조가 있어야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조가
여기에서 이제 재가 있어요. 재가. 이 재가 뭐냐면 사주에서 이 재가 이 관을 생겨요. 관. 즉 재가 있어야 남편을 내가 내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 요게 지금 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 근데 이게 지금 편재인데 이게 묘유충으로 해서 이게 이 묘가 깨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재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돈으로 인해서 고충을 받았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고 싶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남자가 사업했다가 여자가 집에서 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조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남자 나름대로 사업도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마음 편하게 밖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가정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공망을 하나 더 보면은 요 자리가 이제 공망이 이게 이제 부모 자리예요. 아버지 엄마 자리고 요 자체에서 그럼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 엄마하고 인연이 약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직장을 나타내는 자리인데 직장이 또 이렇게 만만치 않다고 그랬죠. 무관사주에다가 공망을 맞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또 찾기도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번에 지금 52대운에서 보면 정미대운이 왔을 때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해, 묘, 미 이렇게 해서 목국이 형성돼요. 목국이 해, 묘, 미.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삼합인데, 요 삼합에서 요게 어떤 기운을 만들어내냐면 목 기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목이 이게 돈이야, 돈. 그러면 이 돈이 내 혼자 입장에서 봤을 땐 해묘미 이렇게 강한 재가 들어오면 야, 이제 큰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나와 같은 자매가 이렇게 쭉 나란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요걸 군비쟁제라고 그래요. 군비. 요게 비견, 군비쟁제. 돈을 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이렇게 내 주위에 나와 같은 글씨가 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돼? 돈 가지고 이렇게 다 어떻게 돼요? 서로 분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내가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다 나누어야 돼.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가질 수 있는 돈은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항상 돈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이게 어떤 갈급증을 이렇게 돈에 대해서 항상 돈이 제대로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돈에 너무 쪼달리다 싶으니까 사람이 돈에 이렇게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은 남자를 막 자꾸 찾아야 되는데 돈 많은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은 연애하는 건 몰라도 이 결혼 생활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로는요. 도저히 이 자체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여기다가 본인이 어떤 그 외모 이런 게서 갖다 우월감에서 그 다음에 이 공주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여기다가 또 음팔통이라고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 음팔통이 되면은 이런 경우는 꼼꼼하고 세심하고 좀 뭐랄까 화통한 맛이 없어요. 뭐든지 따지고 들고 고집 부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내향적이니까 또 세밀하고 꼼꼼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 남자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요 자체 이 신금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공주 그 다음에 아주 미인 개념인데 그걸로만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 가정생활을.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인 결혼 생활하기에는 다 어떻게 보면 좀 미달이라는 거예요. 미달. 잘난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물론 이제 본인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재벌
재벌 그룹에서 어떤 남자와 만나서, 자, 재혼이라도 이런 데서 만나서 재벌 그룹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아마 조금 흡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웬만한 재벌이 아니면은 이렇게 옆에서 돈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비견이야, 비견. 요 자체가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돈 가지고는 내가 흡족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한 사주로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요 때는 이제 재가 많이 들어왔어요. 해, 묘, 미 이렇게 삼합으로 강하게 돌아왔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다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4명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돌아온 돈이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불만족이야. 이런 경우도. 재가 있는데도 불만족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떤 돈이라는 거는 어느 집에 물어봐도 난 돈이 흡족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걱정 없다는 집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항상 어느 집에 물어봐도, 돈을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돈이 지금 없어가지고 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얼마의 돈이 있어야 만족하면서 내가 본인을 가꾸고 본인이 외부 활동하면서 만족스럽게 남들한테 보일 만한 그런 거를 이렇게 연출하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겠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웬만한 일반 서민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운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목이 왔죠. 한 30년 동안. 자, 이 31세까지 이제 목이 왔을 때 이때는 돈인데 이때는 돈 벌 때가 아니잖아요. 공부할 때니까. 그럼 이제 화가 와요. 화가 오면 여기에서 이제 관이 들어와. 남자가 이렇게 또 3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사주에서 제가 무관일 때 어떻게 돼요? 남자가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랬죠? 이렇게 많이 이 자체가 어떻게 다 남자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남자 이외에 더 어떤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주가 한여름에 태어났는데, 이게 얼어 있잖아요, 다. 이게 다 겨울 기운이야. 요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겨울 기운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 이게 따뜻해야지 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람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섞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얼어 있으니까 본인 자체가 어떤 대면 관계가 누구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야. 내가 얼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 아니죠. 정말 좋은 시기는 언제였냐면 요때예요. 42세 때. 여성으로서, 중년 여성으로서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이렇게 세련돼 보일 때가 요때야. 42대원에서. 그런데 이때가 있을 때 지금 병호에서 아주 강한 태양이 비치고 때문에 요때가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요 불빛이 이렇게 30년 동안 어느 정도 이렇게 나를 이 겨울 기운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활개를 치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왔었지, 요때. 병오대원이 왔을 때. 요때는 신금으로서 가장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신금이 보석이기 때문에요. 신금이 이 보석이기 때문에, 이 보석은 어떻게 돼요? 나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돼. 여기 보면 요 해가 있죠. 여기 큰 물, 여기 해. 여기 숨어 있는 임수가 여기 이제 큰 물이에요. 나를 세척해 줄 수 있는, 나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나한테 태양을 비춰줘야 돼, 태양. 요게 병화예요. 자, 요 병화가 있고 임수가 있을 때 요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요 자체가. 그래서 요게 본인이 가장 만족할 때가, 자, 임수가 있고 병화가 왔을 때, 요 병화가 여기 와 있죠. 그 다음에 요 숨어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요 때가 가장 내 인생에서 하이라이트 했는데 요 때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때가 가장 나를 잘 돋보이게 하고 내가 가장 보람 있게 내가 살 수 있는 그 여건이 주어질 때 요때예요. 근데 지금 52대운으로 갔죠. 그럼 이때 이제 일단 재는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해, 묘, 미 이렇게 재가 엄청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군비쟁제이기 때문에 이 재를 가지고 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갖다. 이런 옆에 사람들하고는 즉 그런 돈을 이 주인공만 많이 갖고 다른 사람을 적게 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4분의 1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어떻게 돼? 4분의 1밖에 돈을 챙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 불만이 생기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그럼 62세부터 82대운까지 가면 이때 이제 금이 들어온다는 건 여기서 또 어떻게 돼? 또 이 군비쟁이 세는 너무나 많은 내 주위에 돈을 뺏어갈 수 있는 이런 건 우리가 이거는 비견이 아니고 겁자라고 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누군가가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년도 운이 좋게 안 흘러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때까지가 좀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주가 안정적으로 내가 현실을 인정하고, 내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유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돈 많은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한번 팔자를 고쳐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희망이죠. 희망. 꿈이고. 근데 그런 건 그렇게 만나려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 어떤 실제로 본인이 남자한테 대하는 어떤 그 모습이 이 현침살이라든가 이 겨울 기운이라든가 한하고 조한 기운이라든가 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남자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나한테 그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뭐 아주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나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너무 차이가 되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내가 획득할 수 있는데 나머지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격차가 많이 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끼리끼리 사는 게 마음 편하다고. 나는 돈이 없는데 엄청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나랑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해서 돈을 쓸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인간적인 모멸감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본인이 이제는 이제 종합적으로 나이가 이제 53세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볼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 요령이라든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내가 요 상태에서 내가 이런 걸 내가 눌러야 되고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이런 경우 내가 조금 내가 남편이 이렇게 듣기 싫으려 혹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내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 스스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반성의 시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헤어진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반성해 보면서 이런 경우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어떤 그 처세를 한번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너무 완벽하게 본인을 스스로를 이렇게 완벽한 유형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상대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한번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는 내가 그렇게 평상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것만 본인이 이렇게 느낄 수만 있으면 이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일단은 본인을 한번
어, 좀 시간을 많이 가져서 본인에 대해서 요런 여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저거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걸 내가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 처음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하.